영진 전문대학교 We are young 영진 전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팔뉴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구 팔공산 자락의 천년고찰 부인사 예터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 대장경인 고려 초조대장경을 봉안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통일신라시대 창건된 부인사는 고려 초조대장경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실물 증거가 없어 논란이 많았는데요. 13세기 몽골군이 불태웠던 부인사와 대장경의 실체를 밝혀줄 명문기와가 8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 신라시대인 8세기경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는 부인사 예터입니다. 불교 성지인 팔공산 자락의 자리를 잡아 당대 최고 사찰로 위용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인 1232년 몽골군 침입으로 사찰이 불에 탔습니다. 당시 부인사에는 고려 최초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이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찰과 함께 대장경도 소실됐습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거란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인사 8만 대장경보다도 200년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문헌은 고려시대 최대 문장가인 이규보가 남긴 동국 이상국집 대장각판 군신 기고문. 몽골군이 지나는 곳마다 불상과 불전이 모두 불에 타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 판본도 남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규보가 쓴 부인사 한자는 부호부자로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에 새겨진 지압이 부와 달라 팔공산 부인사가 대장경을 봉안한 부인사가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에서 35년 만에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실물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진행된 부인사 요사체 철거부지 조사에서 팔공산 부인사 초조대장경 봉안을 입증하는 명문 기와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발견된 기와를 3D 이미지로 변환해 확인한 결과 부호 부자의 어지린, 사찰 사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규보가 기록한 부인사 한자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제 옆에 있는 기와가 바로 발굴조사 당시에 발견됐던 실제의 기와입니다. 이렇게 부호 부자를 쓴 부인사명이 확인된 건 9차례 발굴조사 가운데 이번이 최초입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와들을 일괄적으로 수습해놨다가 한 점 한 점씩 저희가 세척하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부호 부자, 어진이자 새겨진 기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부인사 한자 표기는 통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로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지는 지아비부와 사람 인자가 대부분이었는데 문헌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고려시대의 표기법이 이 기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초조대장경이 이 부인사에서 이 경판이 보관되고 인쇄됐다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딱 찍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굴 성과를 얻은 아주. 외세의 침입으로 소실됐던 부인사와 초조대장경. 부인사 예터에 잠들었던 작은 기와에 새겨진 실물 증거가 발견되면서 800년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이번에 나온 부인사 명문기와는 고려시대 몽골이 초조대장경을 불태운 이후 봉안처를 둘러싼 800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인사터에 국가 사적 승격의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호국도시 대구의 새로운 문화유산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의 의미를 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부인사 예터에서 발견된 돌로 만든 대형 수조입니다. 수조 위쪽에는 인근 계곡까지 이어진 길이 40m의 수로도 확인됐는데 일반 사찰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곳에 물을 담아 무언가를 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부인사에 봉안된 초조대장경을 인쇄해 책을 펴내기 위해 한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수조는 사실은 처음 저희들도 이게 확인되는 그런 수조라 가지고 수로하고 지금 수조하고 같이 세트가 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유일하지 않나. 또 다른 곳에선 대장경 판본을 보관한 경판장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껏 부인사터에서 나온 갖가지 유물과 유구가 초조대장경과 관련성을 암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실물 증거가 없는 탓에 부인사터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지 못하고 대구시 기념물에 머물러 왔습니다.
결국 이번 발굴로 1232년 몽골이 대장경을 불태운 이후 봉환철을 둘러싼 800년 미스터리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초조대장경의 어떤 그 운영 시스템 이런 것이 이번에 밝혀지고 또 국가사적으로 더 이상 아마 다른 데서 그 대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을 해왔는데 거의 뭐 확실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려시대 부인사는 인접한 동화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당대 최고의 사찰로 꼽힙니다. 2천여 명의 승려가 살면서 불교 국가 고려의 대장경을 지켰던 사실상의 국가기관이었지만 지금껏 초라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부인사의 실체를 밝힐 더 많은 발굴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발벗고 나섰던 대구 역사에 부인사와 초조대장경이 재조명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봉화 농약 사건 속보입니다. 경찰은 살충제 성분이 든 음식물과 이 사건 당일 피해자 4명의 행적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식중독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됐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 80대 주민 1명이 추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피해자 4명의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든 음식물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식사 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살충제 성분이 지난 15일 점심을 함께 먹은 식당 외 다른 장소나 다른 음식물을 통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냉장고 안과 바깥에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은 경로당 내 커피와 물, 음료수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용의자 신원 확보를 위해 탐문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봉화읍 내 농약 판매점 등을 상대로 최근 살충제 판매 내역과 경로를 추적하고 있고 사건 당일 식사 전후 피해자 행적 파악을 위해 폐쇄로 TV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들이 단체로 그라운드 골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중태에 빠진 건 식중독 때문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피해자들의 가건물을 분석한 결과 식중독 관련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60, 70대 피해자 4명에 이어 함께 식사한 80대 1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추가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BC 정소욱입니다. 대통령이 탐사 시추를 승인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석유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석유공사 현장 사무소를 포항에 설치하고 지역 항만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브리핑에서 탐사 시추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지 45일 만입니다.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추 대상 지역은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대왕고래로 이름 지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왕고래는 물리탐사 자료를 분석한 엑토지오사가 8광구와 6-1 광구 일대에서 발견한 7개 유망 구조 가운데 석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지역이 바로 포항과 경상북도 옆에 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시민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저희들도 반드시 성공하여 이루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석유공사의 현장 사무소를 포항에 설치하는 겁니다. 또 기자재 보급 기지를 지역 항만에 마련하고 관련 지역 업체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항시에 지원 TF를 꾸려서 석유공사나 정부가 그러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엑토지오가 밝힌 탐사 시추 성공률 20%는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 낭비를 주장하는 야당은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투자하면은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하면 되느냐.
1차 탐사 시추는 해수면 수 킬로미터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 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부는 5천억 원 이상을 들여 최소 5곳을 시추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예산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120억 원을 마련해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해외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산림청은 계속되는 장맛비로 인해 경북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대구는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잦은 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며 많은 비가 내리면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전체 대학원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 15일 특정 학과 대학원생 100여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학과 담당자의 착오로 대학원 재학생 5,900여 명의 학번과 이수학점, 평점 평균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신한 학생들에게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오늘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렸습니다. 박형용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과 서재헌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허소 중구 남구 지역위원장 3명의 후보는 저마다 지역 발전과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는 오는 21일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 주민에 위해 카지노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북도에 제안한 북부지역 발전 계획안은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관광 위락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 균형 배치를 비롯해 5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지노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는데 경북도는 카지노 설립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2년간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 피해액이 7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액은 518억 원, 경북은 1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544명, 경북은 207명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보낸 전세 사기 건수는 대구 158건, 경북은 104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0대 여성을 차로 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2시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내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차에 깔려 다치게 한 후 달아나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 차량 등에서 피해 여성의 DNA가 검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보인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은 알려진 것과 달리 오리나무가 아닌 버드나무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 제작에 사용된 나무는 버드나무 속으로 확인됐고 탈을 칠하는 데 쓴 안료는 연단과 연백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보 지정 5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적외선 분석을 비롯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경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기공식이 오늘 오후 대구 동산병원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동산병원 별관 2층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2월에 문을 열 예정인 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로봇 보행치료기와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하루 10명 이상 외래 환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장애 아동들이 편리하게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학교와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찾아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저출생 극복 정책,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내려졌던 조류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7km에 내려진 조류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3주 만입니다.